근데 앞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던 하윤수 교총회장과 접촉해서 어제 검사받았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또 의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내일 문을 열고 나면 네. 코로나 대책 특위 뭐 여전히 다 된 것 같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통과 안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책 특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아직 거고요. 안 됐어요? 네, 안 됐어요. 그냥 이제 만드는 데는 합의는 했고 네. 이제 출범만 시키면 되는데 그거 빨리 출범시켜야 되고 코로나 3법 아까 거기는 검역법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빨리 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검진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그런 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추경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사실 전문가한테 약간 궁금한 게 네. 지금 그 세 분이 음성으로 판정이 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하 회장이 확진되기 전에 행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초기에 음성으로 나왔다가 추후에 검사해봤더니 확진이 되는 경우도 몇몇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 검사는 정확한데 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노출이 되더라도 스스로 면역으로 나가서 자가치유가 되는 분이 있지만 또 그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에는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면서 또 추후에는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발생할지 이런 기침, 가래, 발열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. 그리고 그렇군요. 심재철 원내대표나 예. 이 전희경 의원등은 당분간은 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게-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언론사마다 야당을 담당했던 기자들이 다 회사에 못 오고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죠. 있거든요. 국회 기자들. 예,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가 그러니까 사상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감염병 때문에 지금 폐쇄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, 이게 지금 뭐 현재는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이지만은 이게 또 어떤 의원이 이 감염병에서 자유롭겠습니까? 만약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음성 판정을 다행스럽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총선, 그러니까 물론 예. 우려를 제기하실 분들도 계시고요. 뭐 그런 손학규 대표가 이제 물러나시면서 총선 연기에 대한 언급도 이제 하셨는데요. 아직까지는 총선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국회에서는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1950년대에도 이제 선거는 이루어졌었고요. 더 위급한 상황에서 선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요. 선거가 또 하나의 문제가 미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런 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선거를 연기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건 좀 섣부르다. 다만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한 국회에서의 총력전을 일단 더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. 왜냐하면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너무 좀 방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라는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. 그런 측면에서 선거 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196조에 근거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니까 선거를 못 치르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그런 심각성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. 네. 이제 그 부분이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상대 정파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뭐 특히 오늘 뭐 정치권에서 이제 봉쇄라는 표현 때문에 자칫 뭐 이런 논쟁이 잠깐 벌어졌었지만은요.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민의의 어떤 반영이라든지요. 뭐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장 그 선거 전에서의 유권자와 정치 총선 후보자 간의 접촉도 있는 것이고요. 또한 투표소라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신 교수님? 예, 맞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밀접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. 예. 실제로 선거 투표를 하게 되면
길게 줄을 잇고 또 투표하는 여러 도구들이 접촉이나 아니면 비말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긴 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한다 하더라도요. 전자투표가 가능한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네. 같고요. 더더욱이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 1대1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런 정기적인 소독을 꼭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.